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일본 축구와 프리미어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J리그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은 전문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깊게 얘기는 하지 않고 간결하게 코멘트하면서 이번 회차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베팅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 대 니가타입니다.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베르디 상대로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개막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도쿄 베르디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괜히 우승권 전력이 아님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니가타는 직전 경기 시미즈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요코하마 마리너스 상대로 꽤나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3연속 원정 일정에 오늘 경기 퇴장 징계로 미드필더 아키야마까지 결장이 있어서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가시마가 니가타 상대로 극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체급 차이는 꽤나 나는 상황이고요. 가시마가 직전 경기 대승으로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간결하게 가시마 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시와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자, 가시와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의외로 새로운 선수들의 합이 좀 빠르게 맞아떨어지면서 개막 후 두 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레소 오사카는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 전술을 이번 시즌에 가져왔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으로 보여집니다. 극단적인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레소 오사카의 원정에서의 기대값을 그렇게 높게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5경기 중에 4경기가 무승부가 나왔고요. 또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양팀의 레벨 차이가 좀 크지 않고요. 승무패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여기서는 좀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FC 도쿄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자, FC 도쿄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 새로 영입된 공격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고 있는 가운데 졸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대치를 좀 높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경기 고베를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전 골키퍼의 부재가 수비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이점은 도쿄 홈에서 좀 재밌는데 16년 이후에 나고야가 도쿄 홈에서는 승리가 아예 없습니다. 자, 도쿄가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패배가 이게 강팀 상대로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홈에서는 수비 레벨을 보여주면서 버티는 경기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고야의 지금 수비 레벨을 생각한다면 원정에서 기대값이 좀 낮은데 자, 이거 나고야 승만 제외하고 그냥 간결하게 간다면 도쿄 승무를 갔을 때 상당히 이거는 당첨 확률이 높은 베팅이다. 그래서 도쿄 승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치다 대 도쿄 베르디입니다. 마치다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은 아직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치업이 조금은 까다로웠다라고 한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쿼드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도쿄 베르디는 직전 경기 가시마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개막 이후 2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2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주전 미드필더 미키가 이 빠진 자리가 크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적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시즌을 이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전술적인 간파도 많이 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마치다가 약간의 우세가 있고요. 작년에는 마치다가 베르디 상대로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마치다가 전력이 좀 잘 보강이 되었고 베르디는 좀 약해진 상황인데
시즌 초반의 경기력 차이가 뭐 베르디가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여기서는 간결하게 마치다 승을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너스 대 요코하마 FC의 경기입니다. 자,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직전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인 뭐 히로시마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거 진 거는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리그 일정 두 경기가 필드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감독의 전술이 전혀 팀에 좀 입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식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하게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일정이다 봅니다. 자, 요코하마 FC는 직전 경기 오카야마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첫 두 경기를 조금은 밸류가 떨어지는 약팀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경기력을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수비는 그래도 뭐 일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공격에서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를 한 번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코하마 더비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약간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리노스 홈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의 체급 차이, 더비전 특성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그냥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력이 안 좋은 점, 특히나 득점 기대값이 아예 나오지 않는 점을 생각했을 때 요코하마 FC가 최근에 두 경기를 약팀들하고 하긴 했지만 수비에선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승부를 염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맞게 뭐 간결하게 간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만 가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득점 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요코하마 FC가 수비 그래도 괜찮았는데 생각하시면은 뭐 0대0 생무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무승부까지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취향 차이예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쇼나 벨마레 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자, 쇼나는 직전 경기 셀에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막전 가시마전부터 해서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를 통해서 팀이 리빌딩을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첫 두 경기가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결과도 좀 잘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초반에 반짝하는 건지 몇 경기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할 것 같아요. 자, 우라와는 직전 경기 교토사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옵션들을 새로 영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득점력 부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연속 원정 일정입니다. 분위기를 반등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졸전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바꾸고 나야지 그 다음에 우라와를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팀 맞대결 시에 보시게 되면은 무승부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경기 중에 5번이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뭐 홈에서는 특히나 더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쇼난의 시즌 초반 경기력이 나쁘지 않지만 이게 예상외의 활약이라면은 우라와는 계속된 원정 일정으로 인해서 그냥 무승부로 어떻게 버티고 있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보고 무승부 뭐 눌러줄 수 있는데 쇼난 승을 누르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라와 물을 쇼난 물을 그냥 단일 마킹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쇼난에 많이 배팅이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시미즈 스펄스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자, 시미즈 스펄스는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이후 2연승으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요. 니가타전은 퇴장으로 인해서 거저먹은 경기고 베르디는 좀 시즌 초반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강팀과의 매치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이후 2연승 중이고 공식전에서는 4연승을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 밸런스 상당히 안정감 있고요. 압도적인 승리가 아직은 있지 않지만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치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뭐 상성은 눈에 띄는 그런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 우승권 팀과 승격 팀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다 2연승 중이긴 한데 단순 전력 우세가 히로시마가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전 공격수인 제르망 료가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출전 여부 확인되고 나서 배팅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은
주전 공격수 빠진다, 불안하다, 승무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초반 예상도만 놓고 히로시마의 고평가, 시미즈 에스펄스는 뭐 저평가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산프레체 승 단일 마킹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르망료의 결장을 좀 예민하게 보고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무할지 승할지 일단은 승만 눌러놓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빗셀고베 대 교토상가입니다. 자, 빗셀고베는 직전 경기 나고야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주력 선수들의 컨디셔닝 문제가 좀 발생한 상황이고 아침을 병행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휴식일도 길지 않은 만큼 반등 포인트를 잡기도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너무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 홈에서 우라와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첫 승이 없기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오카야마한테 패배했던 만큼 조금 더 원정 밸류를 저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난한 중하위권 전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는 고베가 4승 1패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셀 고베의 경기력이 영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교토 또한 일단 오카야마한테 원정에서 2대0으로 진 거는 원정에서의 기대값을 완전히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베 홈어드밴티지 생각하고 고베 승 단일 마킹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우라와 상대로 홈에서 유효 슈팅 1개 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무득점하고 무승부 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무승부 마킹해도 되는데 일단은 빗셀고베 승이 메인이 되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가와사키입니다. 자,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간바오사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개막 이후 2연패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두 경기 동안 한 골만을 기록을 했고 여전히 득점 기대값도 낮습니다. 신인 감독 체제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후쿠오카입니다. 자,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가시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패배 없이 8승 2무로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트한 일정 탓인지 가시아전의 경기력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의외로 가와사키가 신인 감독의 색이 잘 입혀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기대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으로 가와사키가 후쿠오카를 상대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후쿠오카의 감독이었던 하세베 감독이 가와사키에 본인의 색을 잘 입혀주고 있고 후쿠오카 본인이 만든 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약점을 잘 파고들 확률이 높거든요. 팀 분위기 그리고 양팀 다 새로운 감독이 와 있는데 새로운 감독의 전술이 좀 안 묻어나고 있는 팀과 잘 묻어나고 있는 팀 그리고 특수 상성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간결하게 가와사키 승 누를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가와사키의 최근 타이트한 일정이 아챔 병행하는 거 요거 좀 거슬린다면은 무승부까지 가도 되는데 요것도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메인은 가와사키 승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J리그 9경기를 좀 코멘트를 해드려봤고, 자, 나머지 이제 EPL 5경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 대 에버턴입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레스터시티 상대 원정에서 0대4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좀 못하는 팀들 상대로 2번 이긴 거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렌트포트가 지금 홈 강세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마티아스 젠센과 네르고루, 수비수 반덴버그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결코 고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만 놓고 본다면 6경기에서 4승 2무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부상으로 최근 주전 공격수 칼버트루인 그리고 은디아의 미드필더 망갈라 이렇게 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턴도 온전한 전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5경기 2무 3패로 브렌트포트가 열세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맞대결은 에버턴이 홈에서 브렌트포트가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열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대 0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최근 에버턴이 패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겐토로 진짜 이거는 무승부 마킹하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분석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진짜로 뭐 말이 안 통하는 좀 그런 경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이거 무승부만 그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에버턴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3경기 동안 1무 2패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도 너무 좋지 않고요. 너무 어수선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비수 마르티네스 그리고 공격수 디알로가 최근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오랜만에 홈 경기로 인해서 반등의 여지는 조금은 존재합니다. 자,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6경기째 승리 없이 졸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패배 중에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 웨스번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카유스테, 필립스 이렇게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하고요. 뭐 얘네들이 빠지게 된다면 중원에 좀 많은 공백이 생겨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입스위치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인 만큼 홈 어드밴티지를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스위치 다수의 미드필더진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경기 결과 거의 뭐 쉽게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맨유가 안 좋다 해도 뭐 약팀들 상대로는 이겨냅니다. 승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간결하게 맨유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 4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수비 무너지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량 실점하고 무너지는 경기들이 요즘 너무 잦습니다. 물론 직전 뉴캐슬전은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은 참작 사유가 있지만 최근 골키퍼와 수비진의 집중력이 너무 낮아서 변수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 홈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아슬아슬한 경기를 보이던 와중에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졸전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좀 꺾였습니다. 최근 공격수 하페르츠, 마르티넬리가 빠진 이후에 짜임새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퇴장으로 루이스 스켈리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아스널이 노팅엄 상대로 강세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팅엄이 지금 아직까지 홈 강세를 안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널이 최근 경기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홈에서 아스날이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노팅엄은 지금 부상 인원이 없고 아스날은 부상으로 인해서 라인업이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지고 승무패로 지워주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마킹만 가져가야 된다면 저는 노팅엄만 찍겠지만 이 경기는 엔간하면 승무패로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맨유전부터 해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올린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흔들리는 두 팀을 잡은 거기 때문에 몇 경기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으나 감독의 경질 얘기가 나온 뒤로 팀이 단단해진 느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상 인원도 존재하지만 주요 자원들이 다수 복귀하면서 공수 밸런스는 조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전까지 치르면서 지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조금은 강팀들과의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이거 맨시티 이름값 생각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수 아카니, 스톤스가 빠져버리니까 수비 밸런스가 다시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홀란드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타이트한 일정의 원정 경기인 만큼 기대치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토트넘이 컵대회 포함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특히 맨시티를 잘 괴롭혀줬었는데 지금은 맨시티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홀란드 결장에 토트넘이 2연승으로 기생까지 탄 상황이고, 자,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라는 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의 최근 득점 페이스도 직전 경기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력도 좀 불이 붙어 있는데, 국뽕을 한 사발 거하게 마시고 과감하게 토트넘 승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뉴캐슬입니다. 자, 이 리버풀은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에 있고 경기력도 크게 누군가를 압도한다 그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수비수 코너 브래들리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다행인 점은 그 외 부상 인원들이 거의 복귀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반등이 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 홈에서 4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정 자체가 상당히 널널한 상황인데요. 부상으로 수비수 스벤 보트만, 미드필더 조엘링톤이 4경기째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2경기 동안 7실점으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뢰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리버풀이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뉴캐슬이 홈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당시에 리버풀이 부상 인원이 많았음에도 원정에서 잘 버텼던 거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홈 어드밴티지에 부상 이슈도 크지 않은 만큼 리버풀 승 단일 마킹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리버풀이 뉴캐슬 상대로 초강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 마킹을 해주는 게 맞다 보는데 일단 양 팀의 일정 간의 일정 차이가 조금은 극명해요. 보시게 되면 리버풀은 7일, 10일, 13, 16, 20, 24일이고 뉴캐슬은 16일, 23일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뉴캐슬이 휴식일이 너무나 부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잘 풀리는 경기가 뉴캐슬이 대응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눌러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승만 누르던가 뭐 무승부 같이 누르던가 취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뼈대는 6조합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는 좀 간결하게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보기를 들었죠. 승인지 승문지 뭐 지우던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읊어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맞는 경기들을 그렇게 마킹을 본인의 생각과 접목을 시켜서 가져간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만한 회차는 아닙니다. 자, 해서 이번 회차 잘 조합하셔서 무조건 뭐 1등 되시는 회차 되시길 응원하겠고요. 뭐 영상 괜찮았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